미국의 정책 하나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이 말 그대로 멈춰 설 뻔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이 두 반도체 거인이 어떻게 그 벼랑 끝에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긴박했던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우리나라 기업 두 곳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공장이 멈췄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던 그런 거대한 위기의 서막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핵심 생산기지, 바로 중국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운영 마비라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임박한 셧다운. 위기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말로 공장 가동 중단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한가운데에 삼성의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우시 디램 공장과 다련 낸드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각 회사 전체 생산량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심장 같은 곳들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악몽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영어로는 VEU라는 제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 VEU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을 미국 정부에 일일이 허가받지 않고도 중국 공장으로 바로바로 들여올 수 있었어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2025년 8월에 미국 정부가 갑자기 더 이상 VEU는 없다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행정 절차가 좀 바뀌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히 미중 기술 전쟁의 한편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죠. 그리고 데드라인은 바로 그해 12월 31일. 평화롭게 돌아가던 공장에 갑자기 시한폭탄 타이머가 설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VEU 자격이 없어진다는 거,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업계에서는 정말 끔찍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두 회사가 앞으로 공장을 계속 돌리려면 매년 미국 정부한테 받아야 할 개별 허가 건수 무려 1000건에 달할 거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좀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말 그대로 기계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를 바꿀 때마다 그때그때 미국 정부에 서류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사실상 공장 문 닫으란직이나 다름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죠.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정말 극적으로 돌파구가 열립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막판에 타결된 이 새로운 해결책, 연간 포괄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아주 명쾌합니다. 기업들이 매년 초에 우리 올해 이런 장비랑 부품들이 필요해요 하고 계획을 통째로 제출하면 미국 정부가 이걸 한 번에 쭉 검토하고 1년짜리 자유이용권 같은 포괄적인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 건별 허가라는 악몽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필요한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해서 이미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확실한 안정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자, 네 번째 파트, 시장의 안도입니다. 이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산업계와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거대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이 했던 이 한마디, 숨통에 트였다는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공장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그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 안도감은 주가에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반영됐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12월 3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했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기대감에요. 삼성전자는 12만 원, SK하이닉스는 65만 9천 원,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장이 이 소식을 얼마나 반겼는지 숫자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해결책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 바로 황금 족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 규칙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수준의 기술로 공장을 유지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더 발전된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절대 안 돼. 이거죠? 한마디로 공장 가동은 보장해 줄 테니 더 이상의 성장은 하지 말라는 명확한 선을 그은 겁니다. 이 표가 지금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데요.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공장 운영이 계속되고 공급망이 안정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 뒤에는 기술 업그레이드는 막히고 또 이 허가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불확실성, 즉 족쇄가 따라붙는 거죠.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불확실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위기에서 우리 기업들을 구해준 생명줄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목줄일까요? 재앙은 피했지만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황금 족쇄를 찬 채로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현상 유지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볼 것인지 거대한 전력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